레오파르트 전차라 그러죠. 독일 전차, 세계 최강의 전차로 불려지는 이 전차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확수고대하기를 바라는 바가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의 우세로 점쳐지고 이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많은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레오파르트라는 이 전차가 독일 전차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전달이 되어질 모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외신은 아니고 저도 이제 이런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 전차만 보급하면 뭐합니까? 포탄 R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포탄 R이 그 수급이 많이 부족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쪽은 상황이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그 전쟁 이제 양상이 이제 까딱 잘못하면 러시아 쪽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전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탄알이 없으면은 맨몸으로 싸우긴 좀 애매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K2 전차가 있죠. 그 전차의 수출량이 이제 실질적으로 폴란드 쪽으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 쪽에 실제 수출이 됐고요. 우회를 해서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외교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그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처세하기가 참 힘들었던 게 그 명나라는 다 망해가는데 청국의 입장에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명나라의 입장에 편을 들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광해군이 이제 그런 형태를 잘 유지를 하면서 그걸 밀당이라 그러나요? 끌어당기기를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의 강약을 잘 조절하면서 외교전을 펼쳤는데 이걸 아마도 이제 교린 정책이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들은 이제 더듬어서 이제 캐낼라 그러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애매합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물론 개개인들은 다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국제 정세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 편을 들었다 저 편을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파급 효과도 있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 전차가 이제 보급이 되긴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또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전차에 대한 이제 여기에 이제 포탄을 어떤 식으로 수급을 받아야 될지 그 포탄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직접 포탄까지 생산했던 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제 OEM 방식으로 이제 그 하는 방법을 일러서 거기서 생산하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독일이 지금 생산을 해서 이제 보급을 한다 그래도 시간적으로 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포탄은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줘야 될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시급하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약간의 좋은 찬스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이 K2 전차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독일 전차의 모델을 해서 개발했던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의 완성도가 비교적 높은데 이 무기 체계가 그 안에 들어가는 포탄 알이 이제 105mm 포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 이 방위 체계에 이제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야죠. 이럴 때 이제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갖다가 팔게 되면은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폴란드에 이제 K2 전차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수출이 됐습니다. 수출이 됐고 실제 또 추가 분량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그 단위가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전쟁 한번 끝나면 조 단위의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외교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죠. 고려를 하면서 러시아에 미움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무기를 최대한대로 팔아먹는 겁니다. 이건 외교적인 측면과 다른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155mm 같은 경우는 이제 포신이 굉장히 길죠. 지금 이 전차의 그 포신의 길이는 한 105mm 정도 사이즈로 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5mm 포라 그러죠. 그 포에 이제 들어가는 포탄하고 그걸 박격 포탄이라고 그러나? 박격 포탄이 아니고 이제 그 포탄이 저도 이제 4.2인치 박격포에서 군대 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게 참 오래전 얘기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간 그 포탄이 장착이 되어져야 되고 후미장전식이겠죠. 전체 안에서 이제 그 포탄을 끼워서 이제 넣어야 되는 방식이니까 그 보통 견인이 이제 자주포니 하는 게 견인은 말 그대로 끌견자에 끌린 자니까 포를 특정 차량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견인해서. 근데 자주포라는 건 이렇게 말 그대로 전차 안에 장착되어 있는 포를 자주포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포들이 방열하기가 되게 쉽죠. 포 방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원래 포탄을 쏘기 위해서는 견음대라는 거하고 측방, 방위각을 이렇게 나눠갖고 그걸 이제 위치를 도판병들에 의해서 이제 위치를 이제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컴파스 편각 같은 게 떨어져서 그 수치에 의해서 이제 조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덮어놓고 땅 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시간이 초탄을 띄울 때 한 1분 빠르면 훈련을 받은 이제 훈련병들의 경우 이제 훈련을 제대로 이제 전차 부대에서 받은 경우는 1분 40초인가? 1분 안에 이제 다 모든 거를 이제 조준 타겟을 해서 사격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차라는 게 이렇게 생각만큼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다가오지 않나. 포탄은 이제 대량 생산해서 이제 갖다가 우장창.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반토막 났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무기 체계를 좀 팔아먹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게, 이게 무기가 꼭 전쟁에 필요한 거를 이제 촉발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기보담도 이 전차에 대한 기술이 자동차의 파워트레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입지가 확실해지면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그 내구성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완성도가 뛰어나다. 한국 전차를 가져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부분적으로 조립을 해서 이제 우회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K2 전차를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이 전차의 우수성을 이제 입증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건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부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수출 계약이 맺어진다는 것도 가능성 여부는 있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직접 다이렉트로 그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폴란드나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폴란드는 지금 굉장한 경각심을 갖고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과거에 공산화가 되기도 했었고, 폴란드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유형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 복잡하고 얽히는 사연들이 많은 국가이죠. 그래서 폴란드라는 나라가 그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의지들이 우리나라만큼 강합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제일 불안해하는 나라가 폴란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만 학살당하고 피해를 많이 본 걸로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폴란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독일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해방이 되고도
폴란드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됐어도 러시아, 그러니까 과거의 소련이죠. 소련 치하에서 이제 그 등살에서 못 이기면서 살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틈바구니에 서 그거에 대한 자주국방에 대한 간절한 게 이제 이 가슴에 맺혀 있는 나라가 이제 폴란드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했지만 오히려 침략 당하지 않은 폴란드가 더 흥분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K2 전차가 즉각적으로 폴란드에 납품이 됐죠. 완성품으로 들어간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일부 이제 조립 체계로 해서 전차 따로 아니면 이제 우리 위에 포신 있죠. 그런 부분만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분해를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조립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될지는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이제 세계적으로 한 차례 끝나고 나면 꼭 이득을 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 그 틈바구니 속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껴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전차에 대해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